시장은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기관 세력들의 어마어마한 물량도 시장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고점은 어디인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가장 중요한 투자자로서의 포인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요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미국 투자 전문 매체에서 XRP를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 대부분은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XRP는 사실상 재밌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일단 XRP는 고금리, SEC와의 소송전, 블록체인 간 경쟁 등으로 인해 사상 최고치 대비 75% 하락했는데, 암호화폐의 겨울, 규제 문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과의 경쟁이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이 일부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XRP 가격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구간 내에서 횡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점은 최근 리플의 여러 생태계 확장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리플의 결제 처리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회복되고 암호화폐에 대한 주류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 기관은 XRP 거래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안정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XRP를 결제, 주류 디지털 통화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마침내 XRP에 관심을 갖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구매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더불어 금리가 안정되고 SEC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XRP가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서 대담한 투자자들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일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또한 현재 시장의 전체 투자금 유입량을 따져보면 지난주 유입량이 1억 7,600만 달러에 달하면서 10주 연속 유입으로 누적 총액이 18억 4천만 달러라는 인상적인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XRP도 관련 지표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8월 중순 이후 XRP 시장의 거래 활동도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어요. 리플 시장에서 수행된 암호화폐 거래 건수가 138만 건에 이르렀는데, 이게 8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일로 XRP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현재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다양한 투자금 유입에서 일전에 있었던 XRP 상장 지수 상품 ETP 또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XRP ETP에 5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어요. 이게 물론 금액이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본격적으로 투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XRP, ETP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축적하기 위해 XRP 시장에 뛰어드는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가 있어요. XRP ETP가 출현하면서 본격적인 수문을 열어 XRP 풀에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훨씬 더 쉬워지고 유입되면서 XRP 유동성과 거래량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는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둘째는 XRP ETP가 시작되고 세계적인 주류 미디어들이 이와 관련된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축하 행사 같은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XRP를 알려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재정적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 수요층이 늘어나게 되면 XRP ETP 외에도 리플이 일전에 싱가포르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던 것도 덩달아 이슈가 되면서 XRP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XRP ETP는 생각 그 이상으로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호재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낸스 측도 XRP, FD, USD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거든요. 거래소들도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XRP를 담아둘 것을 대비해 수요를 더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어서 XRP에 들어올 수요들을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XRP가 현재 아프리카 시장에서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약 2조 7천억 달러 규모의 핀테크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지금 XRP가 이 시장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일전에 유엔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아프리카가 2조 7천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자랑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요한 촉매제로 부상할 것이고, 더욱이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결제에 초점을 맞춘 아프리카 핀테크가 크게 급증했다는 점을 강조했었어요. 지금 아프리카 시장은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금융 서비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건데,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이집트, 가나 등의 국가가 이런 결제 시장의 선두를 이끌고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는 성인의 73%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률은 5% 미만으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금융 서비스 간의 격차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리플이 여기에
여기에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기대할 만한 소식이겠죠. 현재 리플은 아프리카에 계속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리플은 2025년까지 아프리카 금융 서비스 수익이 2,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전에 리플은 이런 아프리카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온 아프리큐와 협력한 것도 다시금 되짚어 볼 만한 소식이에요. 여기서 온 아프리큐는 4억 개의 모바일 지갑을 연결하고 아프리카 35개국에 걸쳐 800개 이상의 결제 통로를 관리하는 초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과 높은 수수료, 지불 결제 기간 연장, 실제 은행에 대한 제한된 액세스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국경 간 통화와 관련된 장애에 대해 리플은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세계 경제에서 입지를 확고히 함에 따라 리플이 번성하는 시장을 탐색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거머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필히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SEC가 점점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체크해 보려고 해요. 최근 11월 8일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서 미네소타주 6선거구를 대표하는 톰 에머 의원이 연방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거든요. 이 예산은 SEC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를 위해 납세자 자금을 사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예산안이에요. 지금 톰 에머 의원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SEC가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취하면서 수십 개의 암호화폐를 단속하는 동안 암호화폐 업계에 제대로 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지도 않고, 애초에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권한도 없는데 본인들이 가진 규제 권한 그 이상을 사용하면서 업계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SEC에 대한 미 의회의 시선 역시도 굉장히 좋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SEC 관련 개정안은 하원의 예산안에 포함되면서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일전에 리플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는 소송에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썼는데 무한대의 자금을 가진 기관과 소송을 하는 거라면서 SEC가 막대한 자금으로 소송을 밀어붙이는 걸 굉장히 비판한 바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자금이 감당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SEC의 노림수라는 것도 일전 리플의 법률고문 인터뷰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었죠. 결과적으로 아직 최종위원회가 현 상태에서 이 법안을 승인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승인이 된다면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회사들을 공격하기 위한 SEC의 자금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 의회조차도 리플을 비롯한 시장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른 이슈로 넘어와서 최근 비트코인이 굉장한 상승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이시는 항목들이 뭐냐면, 블랙록이 SEC에게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에 대한 수정안들인데 모두 21곳을 고쳤거든요. 내용을 보면 개인 키 보관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규제 준수에 관해서 리플 사례를 언급하기도 하는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는 ETF의 경고성을 높이고 보안, 평가, 규제 준수, 위험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 잠재적으로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열거하면서 ETF 승인에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과 더불어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마감 일자인 1월 10일이 사실상 시장에서 바라보는 ETF 승인의 데드라인인데, 블랙록의 수정안까지 제출되는 걸 보고 이제는 정말 ETF 승인이 임박했구나, 굳이 1월 10일까지 가지 않아도 그 전에 ETF가 승인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ETF가 승인된다면 대장인 비트부터 5%, 10% 이상 크게 번쩍가는 상승률을 기록한과 동시에 잠깐의 조정을 거치더라도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이제는 정말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시장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고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